오늘은 12운성 포태법에 있어서 장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12운성 포태법에 대해서는 다들 이렇게 또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이 포태법의 활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약한 부분도 있고 또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다루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실관사주풀이에 있어서 이 12운성 포태법의 해석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 초기에 12운성 포태법을 외우기 위해서 도표를 몇 군데나 이렇게 달아두고, 화장실에 달아두고, 그 다음에 호주머니에도 넣고, 그 다음에 책장에도 붙이고 해서 달달달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또 그런 시도를 많이 했지요. 근데 이제 천간에 양간이 돌아가는 12운성 포태법과 음간이 돌아가는 12운성 포태법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암기하기는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인 반복이 있어야 되고, 또 공부하는 또 학자들 중에 보면 양생, 음사 이렇게 해서 양간과 음간이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것을 똑같이 이렇게 보시는 그런 학자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갑을목을 같이 해서 장생한다, 이렇게 같이 보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실질적인 임상 실험을 이렇게 쭉 해본 결과 이제 양생, 음사하는 그러한 포태법이 맞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포태법을 폭넓게 해석을 잘하게 되면 사주명리 이 해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초기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경금이 사에서 장생을 하죠. 가을이 여름이 시작될 때 태어난다. 경금을 가을로 봤을 때 굉장히 이해가 좀 잘 안 됐었습니다. 왜 그렇지?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자미두수라든지 이런 별성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게 왜 12운성 포태법인가? 12운성, 그러니까 운행하는 별들이 태어나고 죽고 사라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지구상에는 사계절의 변화, 24절기의 변화에서 생명체의 변화도 있지만, 밤하늘에 떠오르는 별들의 모양과 별들의 크기와 그리고 별들의 위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음양오행 학문이 발달한 이런 쪽은 이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이런 쪽에서는 음양오행학이 발달하는 반면에, 계절의 변화가 없다든지 또 계절이 여름과 겨울만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계절의 변화로 생명체들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힘드니까 별의 움직임, 즉 북극성, 북두칠성, 이러한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생과 삶을 예측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동서양의 학문이 조합된 것이 어떻게 보면 12운성 포태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포태법은 실관사주에 있어서 실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중도가 높기 때문에 요거는 잘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또 그렇게 외워두시면 상당히 도움된다.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되고, 이 포태법을 잘 이렇게 외우고 또 이치를 깨닫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치를 깨달아라 하죠. 이치를 깨닫게 되면 굉장히 깊이 있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오늘은 장생의 시간이니까, 장생이라는 게 12운성, 별들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의 장생한다, 태어난다는 의미죠. 태어난다. 자, 그러면 태어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간목은 해에서 장생하죠. 장생.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간목은 목성이다. 목성은 해시에, 해월에 딱 떠오른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했죠.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화성과 토성은 인에서 장생한다, 생한다, 태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경금은 사에서 장생한다, 생한다, 태어난다 이렇죠. 그 다음에 임수는 신에서 장생한다, 생한다, 태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간은 또 보겠습니다. 음간은 양간이 사하는 곳에서 죽는다 이거죠. 양간이 사하는 곳에서 음간은 을목은 생하지요. 그래서 을오는 생입니다. 을오생. 을목은 오에서 장생하죠. 그 다음에 병화와 무토가 사하는 유에서 정화와 기토는 생하게 되는 거죠. 생한다. 그 다음에 신금은 자에서 생하는데 경금이 사하는 자리, 죽는 자리에서 양간이 죽는 자리에서 음간 신금은 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수가 사하는 묘에서 계수는 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죠. 그럼 내년에 경자년이 되면 간목은 자년에 목욕 도화가 되지만 이 신금, 천관 신금이 생하게 되겠죠. 이런 내년 운의 그 생의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신금이 자에서 생한다. 자, 그러면 생하는 에너지라는 무엇인가? 해석에 있어서 이 장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생이라 하면 밤하늘에 별이 탁 떠오르죠. 그럼 우리 삶의 어떤 현상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무언가 시작을 알리고 출발을 알리고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막 떠오르고 태양이 막 떠오르듯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막 신호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그 에너지가 동하고 하면서 뭔가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자, 그때의 에너지의 운동성은 순간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순간 에너지의 압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팡 튀어오르듯이 우리가 출발 스타트 라인에 설 때 시작을 할 때 땅 할 때 됐습니까? 확 튀어나가죠. 이것처럼 장생은 순간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순간 출발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 병화가 인에서 떠오를 때가 어떻습니까? 태양이 확 차고 올라오죠. 순간 에너지의 압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경금이 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수가 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 에너지의 압력이 강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작을 알린다. 출발을 알린다.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시그널이 뜬다 이거지. 뭔가 운동성을 알리는 시그널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소리의 압력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먼 발치에서 누군가 먼 데서 누군가 조그만하게 걸어오죠. 그것도 하나의 장생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모양을 갖추어 가기 위한 출발의 인자로서 굉장히 강하다. 자,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달리기를 할 때 웅크린 것은 뭡니까? 출발을 알리고 목적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동작이 되겠죠. 그리고 웅크렸다가 시작하는 탕 할 때 있습니까? 팡! 차고 나가죠. 이러한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올해의 해년이니까 간목이 장생작용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올해의 해년에는 기해년에 간목이 장생하는 그러한 작용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의 교육성과 그 다음에 시작과 출발과 스타트와 이런죠. 그 다음에 건설, 건축 이런 어떤 운동성 그렇죠? 이런 것들 뭐 자라나는 이런 것들의 운동성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창조와 창작 만들어가는 것, 제조하는 것 이것도 풀이고 종이면서 그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디자인, 예술, 아트
이런 것도 의미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스타트의 인자로서 이 장생의 발동작용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즉 목성이 해에서 생한다, 장생한다, 출발한다, 스타트한다, 만들어간다, 일어난다, 먼 발치에서 다가온다. 이런 의미들. 이런 의미들로서 순간 에너지의 압력성이 큰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인성이 될 수도 있고, 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되고, 비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인자들의 태동이 기해년에는 간목의 장생작용으로서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사주팔자에서 이 장생의 작용을 아주 좀 주의 깊게 그렇게 살펴보고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장생이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또 이 해년에서 목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해, 자, 축, 인년이 되면 모습을 다르게 하면서 나타나죠. 이러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에서 병화가 인, 묘, 진, 사가 되었을 때 땅 밑에 내려오죠. 그래서 인, 묘, 진, 사 한 4년 정도. 해, 자, 축, 인. 그 다음에 사, 경금이 땅으로 내려올 때니까 사, 오, 미, 신. 그 다음에 신이 신유술, 해. 마치 지리산 꼭대기에서 물이 태동해가지고 내려와서 강을 이루고 그리고 바다에 가는 그러한 여정에서의 첫 출발, 스타트 지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한 4년 정도 걸린다. 이게 사주명리의 패턴입니다. 패턴. 그러니까 지리산 자락에서 물이 태동해가지고 그 물이 흘러오면서 땅 밑으로 이렇게 흘러왔다가 강을 이루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리죠. 땅 밑으로 내려오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물을 이루어서 그것이 저수지를 이루기까지, 바다에 흘러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까지 우리 육안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 세월의 기간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4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생의 모습들은 이것이 별에서 온 이것이 하나의 해석법인데 별에서 떠오른다. 밤하늘에 그 별이 떠오른다. 이 장생의 의미로서 우리가 육안으로 그걸 봤을 때 지구상에 다가오는 에너지는 시작과 출발과 스타트와 만들어가는 거고 떠오르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것을 알리고 그리고 눈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것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그리고 순간 에너지 압력성이 큰 이러한 부분에서 해석 포인트를 두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또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거쳐서 4년이 경과하게 되면 4년이 경과하게 이 낙화법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낙화 이론이 돼가지고 금묘화실 낙화 이론 해가지고 그것이 꽃잎이 떨어지는 혹은 그것이 결과가 드러나는 이것이 4년이 걸린다. 4년 해자축인 사오미신 신유술해 그 다음에 해자축인 요렇게 이제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운성 포태법에 있어서 장생의 이 해석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굉장히 실관사주에서 해석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음간이 생하는 곳이 자오묘유니까 자오묘유에서 음간이 생하고 또 자오묘유는 또 도화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음간이 이 포태법도 음간의 포태법도 반드시 잘 익혀 두십시오. 음간의 포태법도 잘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고 달달달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리고 내년에 이제 자년이니까 경자년이니까 신금이 육신적으로 또는 오행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생하는 에너지로서 다가오겠죠. 그래서 신금의 생하는 작용이 또 내년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별의 어떤 에너지 작용력이다.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듯이 그 에너지의 작용력인데 그 별의 에너지 작용력이 운성, 별이 운행하면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그러한 것을 12운성 포태법이라고 한다. 포태법 중에서 장생을 처음을 알리는 장생은 순간 에너지 압력성이 강하고 출발, 스타트, 시작, 그리고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먼 곳에서 다가오고 그리고 창조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을 창조를 의미하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4년 정도가 걸린다. 이것이 12운성 포태법 중에서 장생의 의미로서 머릿속에 키워드로 담아두시면 나중에 해석할 때 해석의 포인트에서 실제로 실검 해석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장생의 에너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